반갑습니다. 경자입니다. 오늘은 주식 중에서 일반 종목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조만간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 종목들의 리밸런싱이 있는데요. 여기에 들어가는 종목과 나오는 종목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주식 투자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도 한국은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이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그 시장의 대표 종목들을 모아놓은 게 코스피 200 그리고 코스닥 150입니다. 참고로 바다 건너 미국에는 S&P 500이라고 있는데요. 미국 시장을 대표하는 500 종목을 모아둔 지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대표 종목을 모아두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선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시가총액입니다. 시가총액이 큰 종목을 포함시키는데요. 그런데 산업별로 포함시킬 종목 수를 할당을 줍니다. 그래서 최근 한국 시장을 주도하는 종목들이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많지만 2차전지 종목들로만 몽땅 들어가지 않게끔 할당을 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면 각 산업을 대표하는 소위 잘 나가는 기업들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1년에 2번 종목을 변경을 합니다. LG에너지솔루션처럼 대형 종목이 상장을 하면 특별 케이스로 중간에 편입시켜주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상반기는 6월, 하반기는 12월에 종목이 변경됩니다. 그래서 올해 6월 9일에 종목 구성을 변경하는데요. 변경되는 종목을 5월 말에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 들어가면 뭐가 좋을까요? 여기 들어있는 종목들은 우량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량주 중심으로 펀드들은 투자를 해야 되는데요. 코스피 200 종목을 매수하는 펀드의 총 자금은 70에서 80조 원, 그리고 코스닥 150 종목을 매수하는 펀드의 총 자금은 3조 원입니다. 화면에 ETF 종목들 투자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코덱스 200 그리고 타이거 200 등 이런 대표 펀드들이 코스피 200 종목들을 비중만큼 기계적으로 매수를 합니다.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겠죠. 바로 공매도가 시작되는 것인데요. 주식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 분들 중에서 공매도를 직접 하는 소수의 분들을 제외하면 아마도 공매도라는 말만 들어도 입맛이 떨어질 텐데요. 현재 한국 시장은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에 포함된 종목들을 공매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200 그리고 코스닥 150에 포함된다는 것은 한국을 대표하는 종목으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기관들의 매수가 들어오는 달콤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공매도라는 씁쓸함이 같이 시작되다 보니 저 개인적으로는 포함되지 않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럼 이번 6월에 어떤 종목들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아직 코스피 200에 포함될 종목을 발표하기까지 한 달 정도 기간이 남았습니다만 대부분의 증권사에서 유력한 종목들에 대한 리포트를 냅니다. 저는 오늘 유안타증권의 리포트를 참고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화면 보시는 6종목은 이번 6월에 코스피 200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FNF, ST바이오센서, 메리츠화재, 일진하이솔루스, K카, 그리고 한일시멘트입니다. 작년에 상장한 종목이 3종목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투어는 유력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포함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7종목이 코스피 200에 포함되면 앞서 말씀드렸던 기관들의 매수 자금이 들어옵니다. 시가총액과 평균 거래 대금의 비중대로 매수를 하게 되는데요. 가장 큰 비중은 FNF입니다. 코스피 200 종목 중 0.21% 비중으로 약 1260억 원의 매수 자금이 들어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ST바이오센서가 930억 원, 메리츠화재는 881억 원 예상되고 있고요. 유력한 종목 중에서 가장 비중이 낮은 종목은 한일시멘트인데요. 약 200억 원 순매수가 예상됩니다. 이번에는 코스닥 150에 포함되는 종목들을 볼까요? 13종목이 유력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화면 보시는 종목들인데요. 엔캠과 디어유는 작년에 상장한 종목이죠. 혹시 보유하고 계시는 종목이 있으신지 한번 잘 보시길 바랍니다. 코스닥 종목들도 150 지수에 포함되면 기관 매수가 들어오죠. 가장 비중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은 위즈윅 스튜디오입니다. 146억 원 매수가 들어온다고 전망이 되고요. 이외에 비덴트가 135억 원, NK맥스가 132억 원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상장했던 디어유는 68억 원이고요. 넷게임즈는 최근에 넥슨GT와 합병하면서 종목명이 넥슨게임즈로 변경되었죠. 이 종목 역시 코스닥 150에 포함되면서 약 50억 원의 기관 순매수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고 끝내면 여기 포함되는 종목들을 지금이라도 당장 사는 게 유리할 겁니다. 6월 9일에 포함되는 순간 펀드들이 기계적으로 매수를 하게 되니까 주가가 오를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매도가 시작되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공매도 없는 세상에서 평화롭게 살다가 포함되는 순간부터 이제 주가가 조금 오른다 생각되면 여지없이 공매도가 시작이 되는데요. 특히 전환사채 같은 걸로 자금 조달을 한 종목들은 더욱 위험합니다. 주가 내리기가 더 쉽거든요. 그러므로 코스피 200 그리고 코스닥 150에 포함되면 장점과 단점이 같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입된다고 해서 주가가 상승할지 혹은 하락할지 섣불리 이야기하기는 어렵죠. 각 종목이 처해 있는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올해 실적이 엄청날 종목도 있을 것이고 현재 주가가 너무 저평가 상태인 종목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동성에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므로 좋은 쪽이든 안 좋은 쪽이든 화면 보시는 종목들을 큰 비중으로 가지고 계신다면 조금은 비중을 조절하는 게 그나마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향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익 구간이라면 보유 수량의 일부는 익절하시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요. 혹시 손실 금액이 크다면 그냥 물을 더 타지 마시고 당분간은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들어오는 종목이 있으니까 나가는 종목도 있겠죠. 화면은 코스피 200에 지금은 포함되어 있지만 6월에 나가게 될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부광약품, SK디스커버리, S&T모티브, 넥센타이어, 쿠코홀딩스는 편출이 유력하고요. 풍산, 영진약품은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나가는 종목들이 확정되면 이제 기관 투자자들은 기계적으로 비중을 축소합니다. 유력한 종목 중심으로 본다면 부광약품은 346억 원, 그리고 SK디스커버리는 234억 원을 순매도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러므로 기관의 매도를 받아주는 수급이 없다면 주가는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겠죠. 이번에는 코스닥 150 편출 종목인데요. 포함되는 종목 수가 13종목이었으니까 나가는 종목도 13종목입니다. 혹시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화면을 한번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업종별로 골고루 나가는 것 같습니다. 편출되는 종목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종목은 앱젠입니다. 94억 원 순매도가 예상되고요. 매지원도 87억 원 순매도가 예상됩니다. 가장 비중이 작은 종목은 JNTC인데요. 편출되더라도 19억 원 정도만 순매도가 되기 때문에 영향이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월에 나가게 되는 종목들은 이처럼 기관이 정해진 비율대로 기계적으로 매도를 하겠지만 또 큰 장점이 생기죠. 바로 공매도가 금지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심히 공매도를 많이 쳤다면 금지되기 전에 빌린 주식을 갚아야 될 수도 있겠죠. 어떻게 갚아야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서 갚아야 되죠. 그러므로 쇼커버로 인한 수급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코스피 200 그리고 코스닥 150 종목의 리밸런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유하고 계시는 종목들이 어떤 이슈가 있는지 늘 관심 두시면서 체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매일 호가창 보면서 주가가 오르냐 내리느냐만 관심을 두지 마시고 전자공시와 뉴스도 틈틈이 검색을 해보시면서 이슈가 있는지 잘 캐치하시는 습관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잔소리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새로운 잔소리로 찾아뵐게요.